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기업,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두 가지 거대한 바람, 바로 지정학적 변화와 공급망 재편이라는 흐름을 제대로 타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곳이죠.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29조 6천억 원. 이게 2025년 3분기 기준 현대로템의 수주 잔고인데요. 이게 투자자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이건 뭐냐면 앞으로 몇 년치 매출이 이미 따놓은 방상이라는 뜻이에요. 기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탄,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현대로템이 대체 어떤 회사인지, 성장의 심장은 어디서 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봐야 하는지 하나씩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로템이라는 회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기본부터 한번 짚어보죠. 현대로템 하면 현대차 그룹의 핵심 계열사라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사업은 크게 세 덩어리예요. 방산, 철도, 그리고 플랜트.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국내에선 유일하게 K2 전차를 만들고 전 세계에서 딱 4곳만 갖고 있는 고속철도 원천 기술을 보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덩치 큰 중공업 회사가 아니라 방산이랑 철도 양쪽에서 대체불가 딱지를 붙인 그런 전략적인 자산이라는 거죠. 이건 엄청난 진입장벽이고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든든한 경쟁 우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회사를 말 그대로 하드캐리하고 있는 심장, 바로 방산 부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숫자를 보세요. 진짜 말이 안 나오죠? 2025년 3분기까지 방산 부문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1%나 뛰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장의 배경에는 바로 대규모 해외 계약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폴란드와의 K2 전차 수출 계약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1차 계약도 대단했는데 올해 8월에 9조 원이 넘는 2차 계약까지 터뜨리면서 이건 뭐 회사의 체급 자체가 달라져 버렸어요. 이 계약 하나로 앞으로 몇 년간 공장 돌릴 일은 걱정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죠. 왜 하필 K2였을까? 정답은 딱 하나, 바로 속도입니다. 이 표 좀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똑같이 2022년에 계약을 맺었는데 저기 독일의 명품 레오파르트 전차는 노르웨이의 첫 납품이 2030년이래요. 2030년! 그런데 현대로템은 어땠죠? 계약하자마자 납품 시작해서 이미 수백 대가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급하게 무기를 사들이는 이 시점에 경쟁사보다 몇 년이나 빨리 탱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게 바로 K2의 치트키인 겁니다. 유럽에서 대박을 쳤으니 이제 당연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겠죠. 이 부분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 중동, 그러니까 사우디나 UAE 같은 나라들을 위해서 완전 맞춤형 전차를 만들고 있어요. 엄청 덥고 모래바람 부는 사막 기후에 딱 맞는 사막형 K2요. 이게 2026년 상반기면 개발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라크. 여기는 원래 미국산 에이브람스 전차를 썼는데 유지 보수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틈을 현대로템이 파고드는 거죠. 우리 K2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요. 정말 영리한 전략이죠. 여기에 유럽의 루마니아, 남미, 페루랑도 계속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 회사의 또 다른 축, 철도 사업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진짜 한편의 반전 드라마가 쓰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철도 사업부 정말 힘들었습니다. 국내 사업은 돈이 안 되고 해외에 나가면 중국 국영 기업들이 말도 안 되는 싼 값으로 밀어붙이니까요. 그런데 미중 무역 갈등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중국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하면서 현대로템 앞에 레드카펫이 깔린 겁니다. 회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죠. 돈 안 되는 경쟁은 버리고 수익성 높은 해외 기술 중심 개혁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 보스턴, 대만, 모로코, 우즈베키스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곳에서 수익성 좋은 계약을 줄줄이 따냈습니다. 이걸로 5조 원이 넘는 신규 수주를 쌓았어요. 이건 단순히 실적이 좋아졌다는 걸 넘어서 과거의 피 튀기는 저가 경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돈 되는 장사 위주로 체질 개선에 완벽히 성공했다는 신호입니다. 자, 4조 원. 이 숫자는 철도 사업부의 미래, 어쩌면 현대로템 전체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숫자입니다. 바로 뉴욕 메트로 사업 규모인데요.
1차 사업만 4조 원이 넘을 걸로 보는데 지금 현대로템이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결정될 이 계약, 만약 따낸다면 프리미엄 시장의 끝판왕인 미국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네, 방산과 철도, 이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쌍끌이로 회사를 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까요? 현대로템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려면 우리 투자자들은 이 세 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첫째, 방산 쪽에서 폴란드 3, 4차 계약을 따내고 중동의 관심을 진짜 계약서 도장으로 바꾸는지. 둘째, 철도 쪽에서 그야말로 대여인 뉴욕 메트로 사업을 낚아채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목적 무인 차량이나 항공우주 부품 같은 미래 목걸이로 사업을 잘 확장해 나가는지.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렇죠. 투자자라면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 높은 수익성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물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폴란드 3차 계약부터는 현지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늘어나니까 마진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죠. 또 사막형전차처럼 새로운 모델 개발하는 데 돈도 들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요인이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일단 지금 환율이 너무 좋고요. 특히 중요한 건 이 유지보수 부품이에요. 핵심 기술이 들어간 부품들은 기술 셀까봐 통째로 모듈 형태로 공급하는데 이건 현대로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진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나중에 폴란드 현지 생산 비중이 늘어도 그 영향은 15% 아래로 관리될 거라고 하니까 수익성이 크게 망가질 곡장은 좀 덜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쫙 모아서 우리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꼭 담아둬야 할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로템의 투자 스토리는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지정학적 불안정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방산 사업을 밀어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순풍이 철도 사업에 돛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쌍끌이 순풍을 제대로 만난 거죠. 29조가 넘는 수주 잔고는 앞으로 돈 잘 벌 겁니다. 라는 예고편이고 K2 전차의 미친 납기 속도와 철도 사업의 완벽한 턴어라운드는 이 성장이 그냥 거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경쟁사들이 2030년에야 첫 납품을 운운할 때 우리는 같은 시기에 계약한 수백 대를 이미 굴리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현대로템이 가진 압도적인 경쟁력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현대로템은 이 산더미 같은 수주 잔고를 과연 꾸준하고 수익성 높은 성장으로 바꿔내는 이 실행력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기업의 장기 가치를 판단하는 핵심이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은 종목 추천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투자 판단의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